오늘 코스피는 5% 넘게 빠졌는데 정작 시장 대부분은 올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숫자를 보면 이유가 분명한데요. 지난 금요일에 하루에만 28% 넘게 폭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차익 실현에 9%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 두 대장이 코스피에서 워낙 큰 비중이라 지수만 5% 넘게 끌어내린 겁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히려 올랐고요. 로봇이나 바이오 같은 나머지 테마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시장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대장 두 종목이 만든 착시였던 거죠. 왜 지수만 빠지고 시장은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레버리지 문제까지 오늘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먼저 오늘 숫자부터 빠르게 훑어드릴게요. 코스피가 6,257포인트로 5.12%가 내렸는데 코스닥은 737포인트로 오히려 2.44% 올랐습니다. 같은 날 두 지수가 정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가 분명한데요. 지난 금요일 8조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피에서 3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2조 6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반대로 사흘 전만 해도 팔고 나갔던 개인이 오늘은 6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홀로 떠받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나갔던 개인이 다시 들어온 하루였던 겁니다. 종목을 보면 오늘 지수를 끌어내린 건 반도체 두 대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3만 9,500원으로 8.95%가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156만 7천 원으로 8.73%가 내렸습니다. 금요일 급등분을 오늘 상당 부분 반납한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로봇은 8% 가까이, 에이전트 AI가 5% 넘는 등 나머지 테마는 대부분 강세였습니다. 유가는 84달러 선이고요. 환율은 1,432원 수준입니다. 그럼 왜 반도체만 빠지고 나머지는 올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요즘 우리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레버리지 이야기부터 짚겠습니다. 개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두 배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다가 지난 폭락장에서 큰 손실을 봤었죠. 그러다 정부가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이 상품을 사려면 현금 3천만 원이 있어야 했고요.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레버리지 배율을 두 배에서 직접 낮출 수 있는 긴급 조치권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 레버리지 상품을 애초에 도입하도록 지시한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급하게 도입해 개미 손실을 키웠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장도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게 맞다며 후회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개미 손실에서 시작된 레버리지 문제가 규제 강화를 넘어 법적 논란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 장으로 돌아와서 반도체가 빠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살펴볼게요. 반도체 대장에서 차익 실현으로 빠진 자금은 오늘 다른 테마로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로봇과 바이오, 의료 AI, K뷰티, 콘텐츠까지 그동안 덜 올랐던 테마들이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한쪽으로 쏠렸던 돈이 오늘은 여러 갈래로 순환매가 일어난 거죠. 여기에 오늘 힘을 실어준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렸거든요. 최근에 급락은 레버리지 때문에 벌어진 기술적 매도였고 코스피가 앞으로 36%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증시와 달리 실물 경제 쪽에서는 걸리는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 세계 1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거든요.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게 컸는데 다만 성장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서 급격한 침체로 보긴 아직 이릅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증시 안에서는 돈이 활발하게 돌았지만 실물 경제는 속도가 한 박자 느려진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를 팔면서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1위는 현대차로 355억이 들어왔습니다. 2위는 현대모비스의 293억 원, 3위는 네이버였는데요. 259억 원이 순매수됐습니다. 4위는 LG이노텍이 232억 원, 5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도 211억 원이 담겼습니다. 반도체 대신 자동차, 플랫폼, 방산으로 옮겨간 거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LNC 바이오에 91억을 담으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HLB가 75억 원, 3위 파마리서치가 35억 원, 4위가 우리기술 32억 원,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30억 원이 순매수됐습니다. 기관은 반도체 대장을 팔면서도 반도체 소재, 부품은 담았습니다. 기관 코스피 순매수 1위는 삼성전기로 339억 원이 들었고요. 2위 두산에도 269억 원이 들었습니다. 3위 대덕전자에 249억 원, 4위 APR에 221억 원, 5위인 HD 현대일렉트릭에도 111억 원이 순매수됐습니다. 코스닥 기관은 1위가 심택이었는데요. 304억 원이 들었습니다. 2위는 로보티즈에 155억 원, 3위 파마리서치에는 151억 원, 4위인 SPG에는 141억 원, 5위인 원익 IPS에도 134억 원이 담겼습니다. 반도체 대장은 팔았지만 소재, 부품과 로봇으로는 자금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장 밖에서도 세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28년 만에 손을 잡고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두고 일본을 향한 우정의 신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엔화 강세가 이른바 엔캐리 청산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이 엔화가 오르면 서둘러 회수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데, 이 엔게리 청사는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따로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규제였는데요. 어제부터 유럽연합이 AI법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위반 기업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7%까지 벌금을 물릴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AI 기업과 빅테크의 규제 부담이 커진 만큼 AI 투자 흐름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내일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합의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충돌로 유가가 튀었던 걸 생각하면 협상이 잘 풀릴 경우엔 유가 부담이 다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4개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수단매가 상한가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비만 치료제 기대감에 바이오 기업 펩트론, 생성형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가 상한가에 올랐고요. 물류 로봇 기업 TXR 로보틱스도 로보테마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개별 재료로는 화장품 기업 본네가 K뷰티 테마로, K콘텐츠 제작사 아티스트 스튜디오도 상한가에 이름 올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전체 명단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정리해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판단이 바뀔 조건을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시장 자체가 살아있다는 걸 코스닥과 순환매가 보여줬습니다. 관건은 이 온기가 반도체로 다시 돌아오느냐인데요. 그걸 가늠할 신호가 오늘 밤 미국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 시장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AI 대표주 가운데 하나인 팔란티어의 실적이 미국장 마감 뒤에 나오는데요. 이 실적이 좋으면 지난주 살아난 AI에 대한 믿음이 이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실망스러우면 오늘 쉬어간 반도체가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내일 화요일 우리 장이 반도체 조정을 딛고 갈지는 오늘 밤 이 두 가지가 정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반도체 조정 잠깐 쉬어가는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상승의 끝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시장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양질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